이제 생물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 아시죠? 예. 이 워싱턴 뭐 이 제퍼슨 루즈벨트 링컨인데 이게 그 사우스 다코다인가? 예, 거기 마운트 러시모.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시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바로 주저없이 얘기를 하죠? 아니, 그거 보시진 않았잖아요. 이거 딱 보시면. 이걸 보면 뭔가 다른, 이게 정보잖아요. 뭔가를 지금 가리키잖아요. 그죠? 자, 어디에 지금 어디 갔더니 선영아 사랑해. 이런 게 지금 있어요. 이거 바닷가재가 막 가면서 그렸다고 얘기하면 또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 이게 뭔가 또 다른 차원의 정보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어디 동굴에 들어갔어요. 이런 게 딱 있으면 풍화작용으로 이게 만들어졌겠거니 생각할까요? 여기 옛날엔 사람이 살았구나. 왜냐하면 이게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뭐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자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의미를 주거든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게 내가 아는 뭔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루즈벨트, 링컨 뭐 이런 게 지금 주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 정보가 뭐냐? 이게 정보가 물질입니까? 물질에 기록이 되죠. 음악이 LP판에도 깔리고 USB에도 들어가고 하드디스크에도 들어가고 CD-롬에도 들어가죠. 그럼 음악이 LP에 있다고 해서 음악이 플라스틱입니까? 아니잖아요. USB에 있다고 해서 음악이 반도체입니까? 근데 무신론자들은 우리 뇌를 까부시면 아무 생각도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각도 다 물질이지. 이렇게 이제 물론 제가 아주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지만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강변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분명히 정보는 물질에 기록되고 저장되지만 물질 자체는 아니고 또 하나는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동굴 속에서 뭔가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사람이 살았네? 이렇게 주장할 때 누구도 그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당연히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모든 정보 배후에는 뭔가 이 정보를 만든 저자가 있다. 절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여기까지 전제하고 이게 지금 우리 세포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이 이제 DNA임을 밝혀졌고 이 구조조차도 1953년에 제임스 왓슨하고 프랜시스 크릭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었던 두 사람이 규명을 해서 둘 다 노벨상 탔죠. 제임스 왓슨은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휴먼 지놈 프로젝트 할 때 디렉터였죠. 그 인간의 DNA를 정보를 전부 읽는 그 프로젝트. 이 안에 있는 게 뭔가 하고 이제 봤더니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게 유전이 돼요. 엄마 거 반, 아빠 거 반 해서 유전이 되잖아요. 근데 이 핵심 기능은 단백질 설계도인 거예요, 이게. 구성 정보.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정보가 저절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물질론자들은,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얼마나 많냐면요. 인간의 경우에 이 세포 하나, 보통 어떤 데는 100조개라고 얘기도 해요. 우리 사람의. 근데 보통 뭐 어디에 보면 50조, 차고 한 50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하나 세포에 그래봐야 뭐 2 마이크로, 그러니까 정말 0.002mm 세포 이 길이 뭐 이런 게 30억 개의 염기쌍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보 용량은 대충 750 메가바이트 정도 됩니다. 옛날 CD에다가 데이터 구울 때가 있었는데요. CD에다가 MP3도 넣고 CD 하나 정도 용량이에요. 세포 그 작은 하나에.
이거 누가 만들어요? 이게 지금 정보가 작은 정보도 아니에요. 어쩌다 그냥 한 문장 뭐 선영아 사랑해 정도는 어찌어찌 하다 보면 우연히 뭐 물질이 조합돼서 뭐 나온다고도 쳐요. 근데 이 정도 많은 정보고요. DNA가 정보는 아닙니다. DNA는 정보를 담는 물질이지 DNA가 정보 그 자체는 아니에요. 마치 USB에 음악이 담기는 것처럼 DNA는 USB 같은 거예요. DNA는 LP판 같은 거예요. 그 자체가 정보는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나 많은 정보, 이게 지금 저절로 그냥 만들어졌다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제가 가졌던 의구심이었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정보가 돼 있냐, 이건 약간 어려운 이제 그 생물학이 됩니다. 여기 좀 어려워서 힘드시죠? 염기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 DNA를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DNA는 일단 이렇게 쌍으로 나선형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고요. 이거를 읽어서 RNA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RNA는 결국은 정보로 보면 DNA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에 A, U, G, A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염기, 이게 세 개씩 모여가지고 특정 아미노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이거는 대장균은 얼마나 작은 겁니까? 0.002mm, 즉 그거는 길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0.002mm 정도. 뭐 200 나노 뭐 이 정도니까 그 정도 작은 대장균에 있는 DNA 정보 해석이나 우리 인간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유전자 코드가 똑같아요. 코드 테이블이.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유전자 염기가 UUUU 이렇게 RNA가 나와 있으면 페닐알라민이라는 아미노산을 얘기하고요. 모두 다 AAU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뭡니까? ASN이 아스파라긴이라는 아미노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생명체가 똑같은 코드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걸 보고 이제 무신론자들은 신났죠. 이거 봐. 똑같잖아. 그러니까 공통 조상에서 이렇게 다 내려왔겠지. 그러면서 갈라지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저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이 유전자 코드 테이블 자체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거를 깨닫는 순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경우 보세요. 류신 같은 아미노산을 보면 CUU, CUC, CUA, CUG 전부 다 같은 아미노산으로 해석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염기 하나 어찌어찌 잘못하다가 바뀌더라도 같은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유승 대표님 있지만 통신하다 보면 forward error correction이라는 거 있죠. 뭔가 가사 잡음이 섞이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forward error correction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코드표예요. 이게 이제 통신공학 하는 사람들이 보면 기가 막히는 게 또 하나는, 이거는 결국은 이걸 세 개를 모아놓은 걸 코돈이라고 하는데, CUU도, CUC도, CUA도, CUG도 전부 류신이고, 어떤 거는 보면 이거는 UGG는 트립토판, 이건 딱 하나만 있고, 이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코드표가 이렇게 주어지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 자연계에는 아미노산의 전체 비중이라고 할까요? 아미노산의 양을 전부 생각해보면 류신이 트립토판보다는 확실히 많나 보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류신 만들어내는 데 쓰이고 트립토판은 딱 하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실제로 퍼센티지로 보면요, 이게 생명체에서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구성비 이런 걸 보면 이게 거의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고 이거 코드표를 설계했냐고. 이 코드표가 진화됐다고 하는 미친놈들도 있어요. 이게 코드표는 진화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게, 어느 날 이게 진화라는 건 뭐냐면 UUU가 페닐알라닌으로 해석이 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트립토판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언어가 진화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갑자기 아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남자를 얘기했는데 어느 날 아빠 하면은 돌멩이를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하나 바뀌어도 이런 식의 급진적인 변화.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진화 안 된 것들, 만약에 진화된 것들, 이거는 완전히 쓸 수 없는 생명체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코드표도 진화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인간은 이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근데 진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 이거 처음부터 누가 설계한 거야, 이거. 근데 이게 최적 설계예요. 이거보다 더 나은 코드표가 있을까? 아무리 시뮬레이션해도 안 나옵니다. 예. 이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생물학자들 그냥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정도만 아시고요.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단백질이라는 게 뭐냐? DNA의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염기 서열이 쭉 돼 있어요. 그 중에 3개를 모아서 각각 3개가 특정한 단백질, 아미노산을 얘기하고 이 아미노산이 쭉 폴리머로 되면, 중합이 되면, 그게 이어지면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어지는데, 이어지면 일단은 1차원 단백질이고요. 그게 접혀서 실제로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체에서 쓰이는 쓸모있는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DNA에서 RNA를 만드는 것은 RNA 중합 효소라는 분자 머신, 기계가 쓰이고요. 이 지금 RNA로부터 아미노산들을 쭉 연결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것에는 라이보솜이라는 또 하나의 분자 기계가 들어갑니다. 몰레큘러 머신.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RNA 중합 효소는 한 10몇 개의 단백질이 모여서 만들어진 기계예요. 이 RNA 중합 효소를 만드는 설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DNA에 있어요. 이거를 읽어서 만들어야 돼요, 단백질을.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들려면 이미 단백질로 만들어진 기계가 필요해요. 똑같아요. 리보솜도 이것도 단백질 하나 가지고 되는 기계가 아니라 단백질이 10몇 개가 막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기계거든요. 다른 종류의. 이 설계도가 어디 있다고요? DNA에 있어요. 근데 리보솜에 대한 설계도는 DNA에 있고, DNA에서 읽어가지고 리보솜을 만드는데, 이걸 읽는데 리보솜이 있어야 돼요. 단백질을 만드는데. 여기서 RNA 만드는데 단백질이 들어가요. 단백질의 설계도는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미리 세팅해서 딱 하나님께서 딱 하면은 그건 말이 되겠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뭐가 되고, 이게 그냥 실제로 상상이라도 해서 그렇게 가능한 거를 실제로 실험하라는 얘기도 안 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 가능하잖아라는, 예를 들어서 추론이라도 해서, 상상이라도 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얘기해봐. 아무도 못합니다.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단백질 구조가 아까 이렇게 쭉 1차원으로 이어졌다가 접히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바이오 뷰어로 실제로 어떤 구조인지 한번 볼게요. 이런 단백질이 이게 3차원. 이 모양이 결국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합니다. 이게 효소가 될 건지, 어디에 들어가서 무슨 영양소를 운반하는 기계가 될 건지, 고속도로가 될 건지 하는 것들을. 근데 많은 경우 단백질에 이런 하나 단백질이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 개의 단백질이 모아져서 기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이오 뷰어입니다. 단백질 프로틴 DB가 지금 구조가 알려져 있는 단백질이 한 20만 종류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DB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서 여기다 넣고 이렇게 다 돌려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양인지. 이거를 좀 더 알파폴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구글의 딥마인드 AI. 여기는 아까처럼 다시 얘기하면 이 DNA 코드 또는 RNA 코드를 넣으면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를 예측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옛날에는 이거를 실험실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했는데 이제는 알파폴드가 그냥 소프트웨어로 풀어버립니다. 그냥
이게 엄청난 거고 올해 노벨 화학상 받았죠. 그 딥마인드 데이빗 허사비스가 옛날에 여러분 알파고 해가지고 그 했던 친구가 이 단백질 구조 문제를 해결해서 왜냐하면 이게 신약을 만드는데 너무나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이쪽은. 자, 알파폴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를 인터넷이 없어서 그런데요. 제가 이제 해놓은 게 있거든요. 보세요. 똑같은 건데 여기는 분자 일부러 그 수준이 아니라 더 모양 헬리컬로 이렇게 꼬여 있는 것들은 그렇게 표시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리 2개고 똑같잖아요. 이게 몇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인지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좀 작긴 한데 지금 이게 몇 번째냐면 719번째거든요. 아미노산이 719개가 줄줄이 이어지고요. 이게 접혀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아미노산이 20개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719개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어쨌든 가상적인 단백질의 종류는 20 곱하기 20 곱하기 이거를 719번 해야 되잖아요. 20에 한 700승 하면은요. 경우수가 0이 800개가 넘습니다. 전 우주에 있는 파티클의 수가 10에 80승밖에 안 되거든요. 전 우주, 지금 안드로메다 뭐 모든 걸 해서. 근데 여기는 이 경우수는 이 공이 몇 개라고요? 수백 개. 공 80개밖에 안 되는데 이 경우에서 뭐 하나 바꿔가지고 가능한 단백질이 되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돌연변이 일어나가지고 뭐가 바뀌고 이러면 대부분은 쓸모없는 건 만들어져가지고 다시 분해돼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가지고 재활용되는 거지 어쩌다 한번 뭐가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기능이 나빠지는 거지 갑자기 뭐 더 좋아져서 뭐 새로운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만들어진다. 이거는 믿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 알파폴드가 이제 엄청나게 지금 AI 혁명 그 쓰임새 중에서 지금 저는 기대가 되는 거고 이건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아까 특별히 보여줬던 이것도 뭐냐면요. 이게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냐면 T셀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 특별한 그 우리 면역 체계 조절하는 백혈구 관련한 건데 그러니까 면역 조절 기능을 갖는 단백질 이걸 지금 이미 지금 인간에 존재하지 않는 걸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결국은 새로운 유형의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백신으로 쓴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이제. RNA 그 여러분 뭐 지난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RNA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왜 백신이 그런 비슷한 RNA나 DNA 같은 걸로 또 만든 거거든요, 그것도.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때 백신 눈반하는데 어떻다고 들으셨어요? 막 굉장히 영하 70도 막 이렇게 해야만 이게 변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어떤 분자 구조물, 특히 우리 세포 내에 있는 분자 구조물은요, 공기 중에 산소 만난다든지 실온에 있는다든지 하면 금방 변해버립니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살아남으면서 변형하면서 막 진화됐다는 걸 믿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진화가 적당히 얘기할 수 없거든. 세포 안에 있는 분자 구조물들이 실제로 변한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길다는 것이 이것들이 점점 시간이 결국은 모든 생화학 물질에는 이익이 아니라 대부분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다 변화돼서 쓰레기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플러스 요인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많으니까 이리도 변해보고 저리도 변해보고 아니 DNA나 RNA나 단백질 이거 진짜로 이 불순물 없는 공간에서 정말 막 그런 영하 몇십 도 공간 이런 데서 유지해야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믿기 힘든 주장들을 많이 믿어야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덮어놓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화학자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들은. 단백질 합성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The basic unit of all living tissue. In most human 이건 제가 이제 자막을 넣었으니까 한번 보세요. the nucleus contains the genome. 세포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In humans, the genome is split between 23 pairs of chromosomes. Each chromosome contains a long strand of DNA. 염색체가 이렇게 풀려서 이것도 단백질이에요. 히스톤. 저 설계도면도 여기에 있어요. Sections called genes. These genes contain the instructions for making proteins. When a gene is switched on, an enzyme called RNA polymerase attaches to the start. 얘가 DNA에서 It moves along the DNA. DNA를 읽어나가면서 RNA를 만들어내는 건데 얘 또한 10여 개의 단백질로 구성된 기계입니다. RNA 중합효소라는 게. 얘의 설계도면도 여기에 있었겠죠. RNA가 만들어져서 세포핵에서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오면 세포질 안에서 라이보솜이라고 하죠. 붙어서 얘를 쭉 3개씩 읽어가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끌어다가 20개 종류가 있고요. 한 번에 3개씩 읽어서 저렇게 아미노산을 쭉 일단 붙입니다. 1차원으로. 아까 그런 경우는 700몇 개의 아미노산이 붙었죠. 그럼 각 화학 성질에 의해서 얘가 서로 끌어당기고 이렇게 하면서 3차원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쓸모가 있는 겁니다. 이게 프로틴입니다. 여기까지 접해야.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하나만 가지고 작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 개의 프로틴이 엮여서 특정한 어떤 기능을 하는 기계가 된다. 세포 내에서. 이런 프로틴의 수가 우리 인간 세포 하나에 10억 개에서 100억 개가 있습니다. 예. 자, 다시 말씀드리면 DNA를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이게 RNA 중합효소고요. RNA를 만드는 RNA 폴리머레이즈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래서 RNA가 나온다. 근데 이 RNA 중합효소 자체는 여러 개의 단백질로 만들어진 기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 RNA를 만들어서 이거를 한번 실제로 세포 내에서 어떤 정도의 속도로 이게 만들어지는지 애니메이션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인간의 세포를 한 10,000배로 확대한 거고요. 유튜브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나온 내용하고 뭐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DNA가 들어가서 결국은 위로 RNA로 만들어지고요. 조금 풀려가지고 그거를 익으면 RNA 폴리머레이즈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천천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모양입니다. 이렇게나 빨리 돌아갑니다. RNA도 우리 세포 안에 수천만 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다가 가끔씩 실수가 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주 이런 거랑 다르게 실제로 지금도 세포 뜯어가지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뭐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수학 이론도 아니에요. 그냥 이건 관찰이에요. 다만 옛날에 못 보던 거 요즘에는 아주 그 현미경이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거의 수소 원자를 관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수소 원자가 한 1옹스트롱 정도인데 1.25 뭐 1.5 옹스트롱 정도의 해상도까지 지금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분자 단위로 그냥 봅니다. 지금은 비싸서 그렇지. 자, 이런 DNA 정보, 진화론자들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고 가죠. 생명이 공학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대장균 세포하고 인간 세포로 보더라도 유전자 정보가 한 40%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통 조상이구나. 이건 틀림없는 빼박 증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이게 40%가 같을 수밖에 없냐면요. 아까 했던 기본적인 메커니즘, DNA에서 RNA를 만들고 RNA에서 또 아미노산을 연결하고
그리고 단백질을 만들고 하는 전체 메커니즘은 똑같거든요, 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 똑같은 수밖에 없잖아요. 예.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같으니까. 침팬지하고 인간 98.8%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체가 비슷하잖아요. 박테리아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비슷한 단백질이 필요하겠죠. 인간 사이, 예를 들어서 뭐 흑인, 백인 뭐 할 거 없이 이건 정말 0.1% 정도의 차이입니다. 너무나 비슷한 겁니다. 같은 종이기 때문에. 이 차이만 하더라도 이게 아주 적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300만 영빛상 정도는 다른 거예요. 이 다른 영역만 가지고서 우리 이제 유전자 분석하면 얘가 내 친아들인지 아닌지 뭐 이제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같은 거는 볼 필요도 없고 뭐가 다른지 아니까. 예. 그 부분만 가지고. 자,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쓴다고요? 모든 생명체는 공통의 조상을 가지며 계속 분화되어 왔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DNA 정보 보니까 더 확실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반기를 드는 학자들이 많아요. 아까 했던 마이클 덴튼이니 뭐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통 설계인데 이게. 동일 저자면 공통 설계하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자동차에도 바퀴가 있고 인라인 스케이트에도 바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인라인 스케이트가 자동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니 잘 굴러가고 마찰을 최소로 하려면 둥그런 형태의 바퀴가 필요하다는 건 사람이 아니까 같은 개념으로 설계하는 거죠. 그거 왜 따르게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미노산이 아니 내가 먹는 우리가 영양을 섭취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 그걸 먹어서 아미노산도 쓰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우리 소화가 단백질을 다 분해해서 아미노산 단위로 잘게 잘라 놓으면 그게 우리 세포로 들어가서 다른 단백질 만드는 데 쓰이거든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미노산 종류가 내가 먹는 상치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종류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면 상치가 나의 음식이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같은 걸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다른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게 나한테 와서 효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쓰임받아야. 우리가 먹는 단백질은 다 내부에 들어가면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 단위로 쪼개져서 우리 유전자에 있는 그 설계 도면대로 다시 단백질로 조합하는데 그 아미노산 조각조각이 다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쪽에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아미노산 세트가 있고 인간은 또 완전히 다른 형태의 세트가 있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인간 먹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 저자에 의한 정말 사려 깊은 설계인 것이지 이게 어떻게 이게 같다고 해서 동일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죠. 물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훨씬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현대 진화론을 이제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진화론이 뭐냐면 결국 공통조상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해서 그게 지금 수없이 다양한 지금 생명의 종류로 펼쳐졌다. 이게 짧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분자생물학이라든지 DNA라든지 이런 건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세포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세포야말로 너무나 엄청나게 복잡한 공장이구나. 그 안에 들어있는 부품인 단백질의 수가 막 몇십억, 몇백억 개구나. 어떤 공장에 몇백억 개의 막 그 기기가 있는 공장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세포라는 공장은 그렇게 많단 말이죠. 그럼 그 하나하나도 설명이 돼야 돼요.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대 진화론, 네오 다윈이즘은 여기 네오 와인 할 때 네오입니다. 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진화론은 뭐냐면 왜냐하면 분자 생물학의 그 내용을 담은 진화론입니다. 어쨌든 최초로 생식이 가능한 후손을 남기는 것이 가능한 생명체에서 출발했다. 그 생명체까지는 이제 일단 얘기 안 하는데
그리고 돌연변이가 있어서 단백질, 뭐 아까처럼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 뭐 이런 거에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제 새로 다른 단백질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것들이 점점점 쌓여서 결국은 새로운 종도 만들어지고 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계속 이것들이 쌓여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다시 이거 지금 그림 그리는 건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RNA가 만들어지고 RNA가 리보솜에 들어가서 만들어지는데 RNA가 만들어지는 것만 보더라도 RNA 중합 효소라는 게 필요한데 이 중합 효소가 단백질 한 열 몇 가지가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기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드는데 단백질이 없으면 안 돼요. 시작도 못 해요. 단백질 설계 정보가 들어있는 DNA를 읽어서 RNA를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거 수십 가지의 단백질로 구성된 몰레큘러 머신이기 때문에 이게 점진적으로 옛날에는 뭐 이거 절반만 있었고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건 한꺼번에 세팅이 되든지 아니든지 all or nothing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또 하나는 이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한번 이거는 박테리아의 편모인데요. 박테리아가 움직이려면 결국은 꼬리 흔들면서 움직이거든요. 편모가 지금 보면 모터랑 똑같아요. 이거 40종류 정도의 단백질이 각각 수십, 수백 개씩 쓰여가지고 이 편모가 만들어집니다. 단백질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다른 단백질이에요. 지금 인간이 설계하는 모터도 이런 구조입니다. 기가 막혀요. 근데 이거는 수십억 년 전부터 박테리아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선은 밑에만 있고 이건 꼬리는 없었다? 그게 무슨 편모 기능을 하겠어요? 그러면 진화론에 의하면 쓸모없는 거는 도태돼야 되죠. 괜히 쓸데없이 지금 뭔가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나씩 이게 한꺼번에 있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이클 비히라는 그 리하이 대학의 교수가 이제 한 20년 전에 지금 뭐 이걸 irreducible complexity라는 이름으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진화론을 비판한 거였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금 뚜렷한 답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학계에서 할 수가 없죠. 이제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쭉 이어져서요. 이건 같은 종류지만 여러 개가 쓰이잖아요. 수백 개, 수천 개가. 이거 편모 하나 만드는데, 그럼 이게 막 움직이면서 돌아가는데 이게 RPM이 막 10만 번씩 도는데요. 반대 방향으로 0.01초도 안 돼서 바뀌어요. 금방 돌다가. 인간이 그렇게 못 만듭니다. 한번 돌다가 하려면 쉬고 관성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근데 세포에는 이런 구조물이 아까 뭐 수두룩하다. 그냥 뭐 차고 넘칩니다. 이제 세포가 뭔지 한 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세포가 그렇게 단순한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의 수만 하더라도 수십억, 수백억 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나게 복잡한 공장이고요. 심지어는 세포는 분열하잖아요. 자기를 또 만들어요. 자기랑 비슷한 거를. 여러분 인간이 만든 삼성전자의 아무리 큰 공장이라 하더라도 그 공장이 스스로 자기 같은 공장 막 만들어내는 공장 보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 보시면 미토콘드리아 아시겠지만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난자에는 있고요. 정자에는 없는 거예요. 정자에는 DNA 정보만 감수 분열해서 절반 딱 쪼갠 것만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미토콘드리아는 없습니다. 정자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우리 어머니의 난자에서 온 거예요. 그게 계속 복제됩니다. 철저하게 이건 모계로 갑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이거를 추적하면 뭘 알 수 있냐면 과연 우리 공통되는 어머니가 있을까 하는 거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과학계에서는 여러분 위키피디아 한번 쳐보세요.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지금 뭐 쳐보셔도 돼요. 한 15만 년, 20만 년, 이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쯤에 한 어머니로부터 모든 인류가 지금 나왔다고 보는 게 그건 과학계 얘기예요. 학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 세포에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남자의 염색체는 XY고 여자의 염색체는 XX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Y 염색체는 어머니는 갖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Y 염색체는 아버지에서 왔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렸을 때 Y 염색체만 또 쭉 올라가면 공통의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남자 조상이 있을까? 라는 거를 또 과학자들도 자꾸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Y 염색체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것도 한 20몇만 년 전쯤이면 그게 그쯤에 있었던 한 남자로부터 모든 남자의 Y 염색체는 지금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여기 안에 DNA도 있고 RNA도 있거든요. 미토콘드리아도 따로. 이거 영어로 미토콘드리알 이브, Y 크로모솔 아담. 그 둘이 부부인지 이것까지는 모르죠, 당연히. 그러나 이거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아담과 이브라는 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정말 물리적인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과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그 사이비 과학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설로. 그래서 위키피디아를 찾아보시라. 예, 이거는 그냥 정설 이론이니까. 그러니까 Y 염색체 아담이나 미토콘드리아 이브 같은 것들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남자 뿌리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한 남자로부터 온 것 같네. 지금 이 미토콘드리아를 쫓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은 한 어머니로부터 온 것 같네 하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도 이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현대 생명과학을 하면서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고요. 자, 현대 진화론에 드러난 핵심 이슈는요. 아까 맨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생물학 편에서 생명체의 핵심이 단지 물질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보예요. 이거는 박테리아, 단세포 생물부터 엄청난 양의 정보가 있는데 이 도대체 정보가 저절로 지금 만들어진 걸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연계 현상에서. 자연 현상에서는 정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 순간 아, 여기는 뭔가 있었구나. 사람이 살았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갑자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고급스러운 구조화된 정보가 딱 있는 DNA에 있는 정보를 보고는 이거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 이상. 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양심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마이클 비이든 마이클 덴튼이든 뭐 수많은 생화학자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임스 투어 같은 사람은 이거는 뭐 이거 자연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세포를 들여다보면 all or nothing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세팅을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해야지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 보려면 이미 단백질이 필요해.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는 기계의 단백질이야 그게. 근데 이 설계 정보는 얘가 읽는 DNA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치킨 에그 문제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그보다도 더 복잡합니다. 더 많은 이 기계들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단지 중화표소만이 아니라 리보솜도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 점진적인 진화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요. 일단 생명의 기원, 진화가 되려면 최소한 일단은 뭔가 생명이 있고 얘가 후손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후손이 되면서 뭐가 바뀌느니 마느니 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 무생물에서 생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절대 설명이 안 된다 지금. 그러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은 사실은. 근데 이거는 애써 무시하고 자꾸 이것만 얘기하는데 이것도 설명 안 되고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된다. 이게 지금 이게 최신 생명과학의 결과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랜시스 컬린스라는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NIH 원장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미국의 보건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CDC 디렉터도 지난번 그 코로나 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사람의 상사입니다.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어요.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제임스 왓슨 이후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총괄했거든요. 대통령이 3명이나 바뀌었어도 이 사람은 그대로 있었어요. 2008년까지 1993년부터. 초대는 제임스 왓슨, DNA 구조 발견해서 노벨상 받은 분이고 이분은 93년부터 크리스천 됐어요. 왜? 정보 때문에.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The language of God. 하나님의 언어다. 이건 유튜브 보시면요. 이분의 어떤 간증 이거 많습니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많은데 제임스 투어라는 분, 이분도 지금 워낙에 액티브하고 이분은 언젠가는 노벨상 받으실 가능성도 있는 분입니다. 탑 10 나노 사이언티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삼성전자에도 많이 오십니다. 그 자문하시러. 유태인이에요. 크리스천 됐습니다. 이분의 이제 그 일종의 어떤 매니페스토? 자기의 입장, 이런 거를 쭉 밝혀놓은 사이트들이 많아요. 제가 이거는 PDF 파일로 드릴 테니까요. 이 사이트 한번 가보시면 그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아까처럼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온다는 거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래서 아예 전 세계 모든 유명한 화학자들 내 질문에 대답해봐 해서 아주 기본이 되는 생명까지도 아니에요. 그게 생명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아주 초보적인 질문 한 10개를 띄워놓고 대답을 해라 니들. 괜히 풀었다고 하지 말고 한 명도 대답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든 뭐든 개인적으로 만나면 사실 우리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요. 근데 공적으로는 그 얘기를 못하는 거죠. 제임스 투어 굉장히 유명하고 여러분 또 하나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킨스 이전에 도킨스 같이 가장 서양 그 세계에서는 목소리 높았던 무신론자입니다. 대표적인 휴움 연구로 유명해서 휴움이 무슨 절대적인 진리 부정하고 그랬잖아요. 데이빗 휴움.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2004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주를 보더라도 생명체를 보더라도 너무나 정교하다. 이 배경에 어떤 초자연적인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 타당하다. 자기는 진실되게 이 증거가 이끄는 대로 자기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과학자는 나름대로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크리스천이든 난 크리스천이든 그 세계관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떤 거는 그럴 만한 일이 있고 어떤 거는 그건 너무 억지스러운 일이 있는데 생명 현상에서 발견되는 거는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도저히 자연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 이중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것. 자기가 동굴에서 벽화를 봤을 때 이게 풍화작용으로 일어났을까요라고 스스로도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할 텐데 그보다도 훨씬 많은 정보가 DNA에 빠곡하게 쌓여 있는데 이건 우연히 만들어졌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자기 세계관이 과학 발전을 저해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누구든 세계관은 있어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근데 앤토니 플루는 그래도 정직한 사람입니다. 크리스천까지는 안 됐어요. 디이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구원 이런 것까지는 난 모르겠다. 정직한 거죠, 나름대로. 뭔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자인 거야? 이것까지는 나는 못 믿겠다.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 20절인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셨다. 이걸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걸 모르는 것은 우리가 너무 다른 어떤 가치관,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왜곡돼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 모든 증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믿는 것이 훨씬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자연계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들, 또 하나님의 그 계심에 대한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질문 좀 하시죠. 창조과학 관련돼서 생물의 신비한 그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니까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게 너무 소중하다. 존재 자체가 너무 귀중하다. 맞습니다. 예. 생각이 듭니다. 그 창조과학 관련해서 이제 무신론자들이랑 변론하고 토론하는 장면들 보면 도킨슨이 이런 사람들은 무라는 부분을 거의 신처럼 일종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런 성향으로 가는 이유는 일종의 그 신에 대한 저항? 이런 일부러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던데 어떻게 박사님 어떤? 저도 뭐 말씀하신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로마서 1장에도 이제 앞부분도 뒷부분도 그들이 이제 어쨌든 세계관이 삐뚤어져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무신론 자체가 도킨스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처음 도킨스하고 그 존 레녹스 교수하고 그 디베이트 하는 그거를 유튜브도 나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15년 전에 처음 접했을 때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존 레녹스 교수, 그러니까 하나님 믿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이 도킨스처럼 정말 뭐 우리는 이기적 유전자로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석학의 논리에 속절없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유튜브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보면 도킨스가 쩔쩔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존 레녹스 그 교수의 그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과 교수에 대해 쩔쩔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C.S. 루이스의 책, 그 존 레녹스 교수의 가스 언더테이커라는 책이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가 읽게 된 계기도 그 도킨스하고 레녹스 교수의 디베이트를 보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때 유튜브는 없었고 팟캐스트, 픽스 포인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 알라바마에 있는 그 재단의 그 팟캐스트 웹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킨스가 얘기하는 무신론은 스스로 모순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킨스는 결국 그러잖아요. 아까도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인간은 DNA라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결국 DNA와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고 얘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다. 무슨 다른 어떤 영적인 뭐 이런 거는 없다.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인지라든지 이런 거는 뇌의 생리화학 작용의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다면 무슨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밀리턴 에이티스트라고 하는 그 과격한 그 무신론자들이 종교가 죄악이다. 그래서 God Delusion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종교 없애야 된다. 911 이런 것들이 다 그 광신도들이 저지르는 거지 않냐. 예를 들면. 그러면서 그 주장을 굉장히 세게 했는데 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니 정말 광신도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와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고 도킨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도킨스 얘기가 맞다면 그러는데 뭐는 맞고 뭐는 그러고 그 옳고 그름의 도대체 근거가 뭐예요? 다 그냥 생물화학적인 결과일 뿐인데 그러니까 무신론은 스스로 셀프 리퓨딩 저는 이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부정하고 스스로 앉아있는 의자의 다리를 끊어내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어떤 세계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저는 이제 그 과학적 무신론도 사실은 문제이지만 이 실천적 무신론이 더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전히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 없는 자들보다도 더 악랄하게 세상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천국이 과연 있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네 욕심만 부리고 네 이기적인 권력만 추구하고 명예만 추구하고 돈만 밝히고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마치 다 자기는 저스티피케이션 받고 또 막 자신은 뭐 아무리 죄져도 천국에 가는 따놓은 단상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실천적 무신론이 오히려 뭐냐면은 이제 과학적 무신론자에게 어떻게 보면 편리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는가. 우리 2000년 교회 역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과 삶과 하나님의 뜻을 구현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세상은 훨씬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결국 공산주의가 나온 것도 내가 볼 때는 산업혁명 당시에 그 기독교의 어떤 뭐냐면 몰골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고 무신론 공산주의가 또 지금 과학자들이 그렇게 공박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예를 들어 토킨슨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만들어진 신 이야기를 보면 너가 허브적인 거를 신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그거 팔아먹으면서 결국에 너가 권력 추구하고 너가 탐욕 추구하고 너가 이익 추구하면서 결국에 종교 광신도들 아니야 너희들. 종교가 세상에 많이 기여한 바가 뭐야? 종교가 세상을 더 전쟁으로 몰아넣고 더 어떻게 보면은 더 복잡하고 더 지저분하게 만들었지 않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너 대형교회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가 이대로 이런 몰골로 가는 거 아니야? 그 대형교회 목사들 너희 목사들 때문에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조리 오모순이 계속 연장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공격을 우리가 이제 받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천적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과학적인 무신론자도 내가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 못하지만 저 사람 저 목사님 보니까 저 장모님 보니까 저 내 옆에 있는 내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그러면은 그분들이 오히려 더 경건해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마쳐야 되는데. 네. 한번 우리 장모님 목사님 말씀에 뭐 200% 300% 동의하고요. 근데 진짜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저는 그 의심은 있습니다. 믿는다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걸 알면 뭐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그 죄성이 있으니까 순간순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뚜기처럼 좀 무너졌다가도 다시 복원될 텐데 그게 끝간데 없이 나간다고 할 때는 저는
오뚜기가 이게 무게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복원되는데 이게 복원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이성적으로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는 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 그건 제 경험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분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뭐 관계없이 정말 믿음은 없을 수 있다. 예. 진정한 예. 어쩌면 아니면 체험적인 어떤 것에 의지하고 정말 깊숙한 데는 의구심이 해결 안 된 채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건 뭐 마귀의 밥이죠. 뭐 그런 분들은 힘이 있을수록 더 쓰임 받겠죠. 마귀에게. 예. 감사합니다. 또 더 질문 없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박수하시고요. 우리 연구에서 작은 정성을 우리 준비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대로 그냥 반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네, 회식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돌려주시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태견님, 우리 총무님 받으세요. 네,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연구회에 아마 우리는 다시 반사해. 아이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전 뭐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만납니다. 너무 살롱성 기흥 연구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또 많이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